각군 부사관 시험 대비 사항 판단 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정경민입니다. 교재는 112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항 판단 능력 평가라고 하는 생소한 내용이죠. 이 사항 판단 능력 평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조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료들 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임무를 수행할 때와 그 다음에 개인적인 문제, 그런 문제와 얽혀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조직 임무를 우선하고 또 개인과 개인의 그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 집단의 분위기를 잘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원만한 단결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행동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적으로 고통당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서 자신도 즐겁게 군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원만한 대인관계로서 즐겁게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부사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교육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제를 풀어보고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은 다음에 제시된 상황을 읽고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을 선택하여 M,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에 L을 선택하여 표시하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박스 내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소대장이다. 어느 날 중대장이 당신이 보기에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결정을 내렸다. 당신은 그가 가능한 그 결정을 취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그는 이미 확고히 결단을 내렸으니 따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신의 동료 소대장들과 부사관들도 모두 중대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현재 당신은 소대장입니다. 근데 상급자인 중대장이 잘못된 임무 지시를 했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우리 소대에게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7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선택해야 될 것인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대대장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한다. 이것은 중대장이 이렇게 임무를 주었는데 잘못 임무를 주었습니다. 대대장에게 고자질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사항입니다. 2번째, 소대로 돌아가서 나는 중대장의 결정에 찬성하니 모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설득한다. 이것은 타당합니다. 중대장이 임무를 지시할 때는 타당한 임무가 있었기 때문에 지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급부대에서 임무를 지시할 때 그 임무 지시를 기초로 임무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것이 없죠. 물론 하급자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상급자가 볼 때는 잘못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해야 됩니다. 3번째, 부사관들에게 나는 중대장의 결정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냥 명령을 따르자고 말한다. 이거는 소대장이 피동적인 자세입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피동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4번째, 부사관들에게 나는 중대장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 조언을 구한다. 이거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건 선택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죠. 5번째, 소대로 돌아가서 나는 중대장의 결정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 그 명령을 일단 따르라고 얘기한다.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급자가 임무를 지시할 때는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뒤돌아서서 그 임무가 잘못됐다,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거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중대장에게 다시 가서 나는 그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부사관들과 소대원들의 잘못된 명령을 시행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얘기한다. 이거는 중대장에게 명령을 불복종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에 선택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중대장에게 다시 가서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1시간 동안 고민을 해보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할 수 있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 사항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은 네 번째 사항. 그리고 나머지 2번과 7번을 빼놓고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사항 중에 해당되니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든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래, 여기에 7가지가 있는데 7가지 중에 일부는 선택 가능한 사항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택 가능한 사항을 선택하지 말아야 될 사항으로 선택한다거나 또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사항을 선택하는 사항으로 선택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를 하면은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당신은 부사관으로서 부소대장이다. 폭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고립된 주변 마을 주민을 구하는 임무에 투입되어 소대원을 이끌고 마을로 향했다. 그런데 당신이 지휘하는 중대도 연이어 발생한 산사태로 갇혀버렸다. 소대장은 다른 소대원을 이끌고 인근 마을 구조 임무에 나가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과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나는 부소대장입니다. 현재 부소대장으로 있는데 소대장은 소대의 일부 병력을 이끌고 다른 마을로 지금 구조 임무를 나갔고, 또 우리 소대를 제한 나머지 중대는 또 다른 마을로 가서 거기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세 군데 모두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데리고 있는 부소대장으로서 내가 데리고 있는 병사들을 어떻게 지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중대장에게 가서 현상을 보고하고 기다린다. 중대장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중대도 지금 산사태로 이렇게 갇혀버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죠. 두 번째, 소대장에게 현상을 보고하고 답변을 기다린다. 분명히 소대장에게 현상을 보고하고 하는 것은 이제 무선으로 하게 됩니다. 무전기로 하게 되는데 이것은 선택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우선적으로 소대장에게 보고해야죠. 직속상관이니까. 세 번째, 중대장에게 구조 헬기를 요청한다. 지금 이것은 구조 헬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소대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 그러면 중대장에게 전화해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대장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고 일단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죠.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소대장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맞으나 상황을 보고하고 소대장의 지침이 우선적으로 피해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라, 아니면 또 주민들을 먼저 대피를 시켜라 하는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 폭풍우가 멈춘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선다. 이것은
일단 내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소대장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소대장에게 보고하고 소대장의 지침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 먼저입니다. 이거는 폭풍과 멈추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에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 마을 사람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복구 작업에 나선다. 소대장이 지시에 의해서 만일 소대장과도 전화가 안 된다. 전화가 안 된다면 혼자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먼저 우리가 대피해야 될 것인지 마을 사람들과 같이 대피해야 될 것인지, 그럴 때는 이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그러나 소대장에게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이런 선택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 되나. 고려할 사항이다. 그러나 마을 사람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서 가는데 이 6번 사항은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7번,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선다. 이것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5번, 6번, 7번은 상황에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직속상관에게 보고를 하고 지침을 받아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대장에게 먼저 보고를 하고 조치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택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당신은 부사관인데 새로 부대에 전입 온 신병이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부대 분위기에도 적응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것을 몇 차례 목격하였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전입 신병은 매달 있습니다. 거의 매달 병사가 전입을 오고 또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접하게 되는데, 그때 부소대장으로서 이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부대 생활의 어려운 점을 찾아보고 이를 해결해 준다. 해야죠. 신병이 잘 적응하지 못하고 지금 부대 생활에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를 잘 물어보고 상담해줘서 해결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 고민을 말해보라며 따뜻하게 위로하고 상담해준다. 두 번째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세 번째, 신병이 다른 고참들에게 신병을 잘 돌봐주라고 얘기한다. 이것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병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고참병들고 잘 물어보고 잘 가르쳐줘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신병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번째, 소대장에게 현 상황을 보고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이건 대피하는 것은 아니죠. 소대장에게 최근 온 전입 신병이 참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잘 돌봐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다. 그래서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군 생활은 혼자 견뎌내야 하는 것이므로 우선 그냥 둔다. 잘못된 것이죠. 신병은 잘 적응해서 빨리 정상적인 군대생활을 하기를 바라는데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스스로 혼자 군생활을 하기 때문에 혼자 하도록 그냥 놔둔다. 더 문제가 될 수 있죠. 어려워질 수 있고 더 심적 고통으로 또 다른 사고를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군생활은 만만한 것이 아니라면 따끔하게 질책합니다. 지금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따끔하게 질책을 해서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더 잘못된 감정을 갖게 되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사고를 만들게 될 수 있으므로 잘못된 선택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훈련을 더 엄격하게 시킨다. 지금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7번은 잘못된 선택사항입니다. 3번, 당신은 부사관인데 새로 부대에 전입 온 신병이 K병장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신병이 전입을 오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급자 고참병이 신병에게 돈 빌려달라고 그리고
빌린 돈을 갚아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환경에서 살다 온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실한 성격을 품성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부정적이고 잘못된 품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은 부사관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신병이 지금 돈을 뜯겨서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선택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반드시 보고해야 됩니다. 소대 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소대장에게 반드시 보고를 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하면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상담을 해야죠. 두 번째, K 병장을 잘 타일러서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한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K 병장을 타이를 때 욕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욕을 먹고 감정을 품고 그 병사 신병에게 안갚음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좋은 말로 타이르고 다시는 신병에게 금품 갈취를 못하도록 하고 빌린 것은 돌려주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K 병장을 불러 크게 혼내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한다. 방금 얘기했듯이 크게 혼내면은 K 병장은 뒤돌아서서 신병을 또 구박을 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선택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소대원 전체를 불러놓고 우회적으로 타이른다. 소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신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보다도 이런 사고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 선택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소대원들을 불러 사건 전후를 파악하고 소대원끼리 일을 처리하도록 한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문제를 개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처리 방식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선택 방향입니다. 여섯 번째, 선임병으로 그럴 수도 있는 일이므로 그냥 넘어간다. 이거는 잘못된 상황이죠. 이거는 문제를 그냥 덮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도둑질한 것이 소위 말해서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그냥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리기 하다가 넘어졌을 때 그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곪죠. 더 크게 문제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큰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선택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병장과 신병 2명을 따로 불러 사건에 대해 묻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이 사항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죠.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되고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K 병장은 반드시 신병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구박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다짐을 받아놔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규정에 이거 공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 방안입니다. 네 번째, 당신은 부사관이다. 당신 부대의 소대장은 첫 인간한 소위인데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부대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소대장이 이제 새로 인간에 와가지고 업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미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부소대장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사항은 다른 부사관과 상의해서 의견을 모은 뒤 소대장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한다. 이거는 좋은 말로 건의하는 거, 이것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소대장님,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한 것은 좋은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소대장을 뒤에서 응원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대장이 임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돕는다. 그건 좋은 방안이죠. 이게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대장에게 직접적으로 건의한다. 둘이서 차 한잔 하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대장님 처음 부임 오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더 성과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건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뭐 결산 시간에도 둘이 차 한잔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중대장에게 보고해서 소대장에게 압력 행사를 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중대장에게 소대장의 잘못을 고자질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상급자 명예에 불복하는 것과 똑같으므로 이건 잘못된 선택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부사관 및 병사들과 함께 더 열심히 실적을 낼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 소대장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 소대장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시가 미흡하더라도 소대원들이 척척 더 합심해서 노력해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는 것, 이건 아주 좋은 선택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여섯 번째, 사적 자리를 마련해서 소대장의 속내를 떠본다. 속내를 떠보는 것이 아니고 사적 자리를 마련해서 지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소대장의 임무 수행 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는 것은 바른 것이나 속내를 떠보는 것은 잘못된 선택사항이다. 일곱 번째, 소대장의 부대 운영 방침이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소대장의 지시가 미흡하더라도 그것을 복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사항 중에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동료 부사관인 A와 부대 내 체육 행사를 책임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A는 업무 진행과 업무량에 있어 당신에게 현저히 뒤처진다. 원사가 볼 때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는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숙달되어 있고 새로 동료 부사관이 이제 있는데 이 친구는 상급자인 원사 앞에서는 아주 하는 체 하는데 뒤 돌아서서는 잘 안 하거나 미숙한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 이제 본인은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게. 해야 할 일을 맡고 이 친구는 일을 안 하고 원사 앞에서는 잘하는 척하고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런 문제는 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사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선택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사에게 A가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 이 문제는 고자질을 하는 것인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원사도 원사 앞에서 이 친구가 열심히 하려는 건 하지만은 실제로 매일매일 같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일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지 못하는지 반드시 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고자질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A의 업무까지 당신이 처리한다. 업무까지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것이 좋겠고 도와주는 것이고 또 조직의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A의 업무까지 당신이 처리한다. 다 해주면 좋겠지만은 그만큼 어렵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건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A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 신경 쓰지 않고 당신이 맡은 업무만 처리한다. 이것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내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해놔야죠. 내 업무를 완벽하게 해놓고 내 업무를 완벽하게 하면 동료 A의 업무도 완벽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업무만큼은 완벽하게 해놔야 된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다른 부사관에게 A의 험담을 한다. 뒤에 가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선택사항이죠. 다섯 번째, A에게 업무를 빨리 처리하라고 직접 말한다. 둘이가 보조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보조를 맞추지 않으니까 일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 동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이거 할 때는 이거 빨리 해놔라. 그래서 이거 다 완료하자 하고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죠. 여섯 번째, A에게 당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여 조금만 더 열심히 업무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 내가 지금 업무를 처리하는데 네가 좀 어제 이렇게 이거까지 했으면 다 됐을 거야. 그냥 오늘 또 아침부터 이걸 해야 되잖아. 너와 같이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 진도가 잘 안 나가니까 네가 좀 열심히 해줘서 완벽하게 진도를 맞춰서 우리 잘 해내자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선택 가능합니다.
7번째, 원사에게 행사 책임자를 다른 사람 바꿔줄 것을 요청한다. 자기 동료인 부사관을 일 잘못한다고 바꿔줄 것을 요청하는 거 잘못된 선택이죠. 하지 말아야 됩니다. 6번째, 당신은 동료 부사관인 제인은 직설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다. 문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기분이 나쁠 때도 있다면 이 상황에서 당신은 가장 할 것 같은 행동,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성격에 따라서 아주 부드럽게 충고해 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직설적으로 감정을 건들면서까지 이렇게 충고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표현 방법이 좀 미숙한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참 골치입니다, 이게. 조직 내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한다. 그 친구가 나한테서 충고를 합니다. 그럼 그거를, 야, 그게 아니야 하고 거부할 필요 없어.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내가 알아서 잘 할게. 네 충고 고맙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솔직하게 고맙지 않은 듣기에 거북하다고 말한다. 그래, 네가 이해하는 것이 참 고마워. 네가 말한 것이 또 맞을 수도 있어. 아니, 틀릴 수도 있고. 근데 내 생각에는 네가 말하는 그 내용이 진실되다고 인정한다. 진실되다고 인정한다. 근데 네가 말하는 투가 너무 거북하다. 나의 감정을 건드리면 내가 기분이 나빠. 그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냐? 하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해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그래, 네 맨날 그러잖아. 그 옛날에 좋은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도 또 계속 그러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전출 보낼 수도 없죠. 또 상급자한테서 고자질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급자도 다 알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할 수 있죠. 네 번째, 기분 나쁘니 앞으로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한다. 사실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한다. 공개적으로,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지난번에 너 그렇게 해서 감정적으로 자꾸 한다고 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도 또 너 자꾸 그러냐? 너 얘기하는 것이 너무 잘못됐다. 사실 네가 지적하는 것이 잘 되는지 내가 기분 나빠도 네 얘기한 것도 잘못됐다고 본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강하게 경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이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 이거는. 기분 나빠도 조용히 불러내서 둘이서 확실히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너 공개적으로 그러면 나도 공개적으로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소대장에게 얘기해서 저희가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 자기가 사이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시켜달라고 한다. 소대장에게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합니다. 왜냐?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주니까 동료로서 이렇게 개선이 안 된다 할 경우에는 소대장에게 주의를 시켜달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앞으로 신중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개별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일곱 번째, 동료들에게 저희가 말을 함부로 하니 멀리 하라고 한다.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왜? 동료들도 그렇게 당하고 있으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욕을 할 필요는 없죠. 이건 선택하지 말아야 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 당신은 부사관이다. 당신은 부대에서 근무 평점이나 실적이 남달라 진급 대상 1호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신은 진급에서 탈락되고 그 자리에 당신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A 부사관이 진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군에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사에 들어가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거든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내가 진급 대상 1호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1호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급 대상 1호로 해가지고 반드시 된다. 그것은 아니다. 라는 걸 먼저 알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진급 대상자로 가장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탈락됐습니다. 근데 된 사람이 나보다 아주 미흡한 사람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됐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사항을 검토해 봅시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것은 긍정적인 방안입니다. 내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됩니다. 군에서의 진급제도는 분명히 상급자, 하급자, 동료가 명확하게 그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이 됩니다. 내가 안 됐을 경우에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된 것이지 된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미흡했는데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부당한 진급 탈락이 되어 인사참모에게 가서 항의한다. 항의하는 건 잘못한 것이죠. 자기가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내가 얼마나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미흡한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인사참모에게 찾아가서 제가 참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될 거라고 기대를 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지 한번 상담하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수 있는데 항의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건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일단 자신의 일을 하며 다음 기회를 기다린다. 현재 안 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업무에 열심히 하면 반드시 됩니다. 세 번째를 선택해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진급이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자신의 진급 탈락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나 소위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군대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동등하게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단호히 대처한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타 부대로 옮겨달라고 건의한다. 이거는 진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항명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건의한다고 갈 수도 없지만 가서도 그쪽에서 그 부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항명을 해서 부대를 옮겨왔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선택하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군은 상명하복의 조직이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므로 전역을 지원한다. 이거는 더 큰 항명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역하고 2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선택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죠. 일곱 번째, 상급부대 진정서를 내서 시정을 요청한다. 자기가 진급이 누락됐을 때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요청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그런 제도가 아닌 그런 타당한 이유가 합법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급부대 진정서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될 수 있지만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경우는 요청을 해서 도리어 그 사람이 진급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주어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계속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